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장정을 시작합니다. 그죠? 점심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시 40분에 먹을 거고요. 강의는 6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3페이지죠? 323페이지에 소멸시효가 조금 남았어요. 그죠? 빨리 오십시오. 자, 소멸시효 요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소멸시효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안녕하십니까?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160조 1항을 보시면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뭐죠? 진행한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뭐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324페이지,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고요.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고. 바로 326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종 권리에서의 소멸시효 기산처입니다. 그럼 부탁해 보자고요. 1번 확정기한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326페이지요. 돈을 빌려주면서 10월 10일 날 갚아라.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월 10일이 돼야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뭐죠? 진행한다. 이런 거고. 판례는 일단은 의미가 없고요. 2번 불확정기한부 채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랬다면 상대방은 저한테 언제부터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면 제가 뒤져야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뭐죠? 진행합니다. 주의해 가지고요. 이행지체 빠지는 시점이 안 때부터인데 이행지체까지 집어넣으면은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행지체는 뭐죠?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소멸시효 기산점만 보시고. 4번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야 5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려주고 언제 갚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냐면 돈을 빌려주자마자 그때부터 뭐죠?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채권이 성립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어떻게 해요?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우측에 판례는 보지 마시고 다음은 기한이익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한번 쭉 보시고 하단에 보시면 라번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냐면 채무 불이행 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 그럼 여기까지 지금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4가지네, 그죠? 4가지. 첫째,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이 뭐죠? 성립한 때.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의한 채권은 채무 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는데 일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간이 2가지입니다. 안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 소멸시효 정도 안날로부터 시작이 될 거고 몇 년짜리는요? 3년짜리는 또 10년짜리는 뭐죠?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총 한 6가지 되는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측에 선택채권이다, 구상권이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 나오는 것은 우측 하단에 나오는 부작위 채권인데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어떻게 해요? 진행한다 시작합니다. 부작위 채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요새 담배 끊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요새 또 담배값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이제는 담배값을 어디다 끊어놓지도 못하겠고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처하고 담배 끊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담배를 안 피울 채무가 있는 거죠. 부작위 채무가 있는 거고, 제처는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작위 채권인 거죠. 그러면 제가 저한테 제처는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리겠습니까? 담배 피는 걸 보면 지랄거리겠죠. 그죠? 따라서 부작위 채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 시작됩니까? 위반 행위가 있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시작된다. 따라서 만약에 담배를 피는데도 불구하고 지랄거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냅두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차에서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요하는 권리나 양도담보 설정제 정상금 채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7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큰 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뭐죠?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해요? 경과할 것 해가지고 일반 채권은 10년, 채권 외 재산권 뭐죠? 용익물권은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냅니다. 과거에는 잘 냈는데 일단 3년짜리가 163조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죠? 줄여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63조 유로 보시면 3년짜리죠. 첫째, 이자, 부양료, 또 뭐가 있습니까? 금료, 사용료죠. 금료, 사용료는 몇 년짜리죠?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월급 같은 경우에는 못 받고 있는데 몇 년 지나면요? 3년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호부터 5호까지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오는데 이거 그냥 합쳐가지고 전문직 종사자 채권 이렇게 줄이자고요. 그죠? 전문직 종사자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이다. 뭐 의사든 변호사든 변리사든 뭐 간호사든 조산사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6호 생산자 및 상인. 그다음에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죠. 그죠? 이건 합치자고요. 그죠? 그래서 생산자, 상인, 그다음에 수공업자, 생산자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짜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그다음에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 제조자죠, 그죠? 맞아요. 수공업자, 제조자의 채권은 먼저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짜리가 있죠. 이제 1년짜리. 1년짜리 해가지고 보시면 1호와 2호는 줄일 수가 있어요. 의식주 채권이죠. 그죠? 옷, 식, 먹는 거, 죽, 거주하는 거. 그래서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 관련 채권은 몇 년입니까? 1년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호가 재밌죠. 노역인, 연예인의 채권이죠. 노역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비전문가의 채권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재밌는 거는 연예인이 여기로 들어와 있죠. 그죠? 너 뭐의 동급이에요? 노역인과 동급이죠. 그죠? 왜 그런 거죠? 50년대 만든 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예인들을 거의 뭐죠? 완전 개 무시했죠. 그죠? 지금 같으면은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연예인. 이게 일이라며요. 요새. 그죠? 저희 어렸을 때는 뭐가 있죠? 판사, 검사. 근데 판사, 검사도 참 할지 못되지 않아요. 그죠? 요새 보면은 요새 세상에 막 뉴스가 판사감도 천지잖아요. 그죠? 뭐 특검 막 이런 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특별검사나 검사라 생각해 보세요. 뭐 여가 시간이 있습니까? 그죠? 오늘도 와가지고, 오늘 같은 날도 모여가지고, 그죠? 또 욕도 바가지도 먹죠. 살인 위협받죠.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과거에
그 판사분이 자살을 했어요. 부장판사가 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대전 부장판사가 그 양반이 자살하면서 유언장에다 뭐라 써놨냐면 나는 사회의 쓰레기 하치장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회의 악, 나쁜 거 이런 게 다 어디로 모이죠? 법원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라는 직을 가지면 선량한 사람을 거의 못 보죠. 맨날 사기꾼, 강간범, 살인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판사 검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격상 변호사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자격증 따봤자 별 쓸모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판사 검사는 결코 추천할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 시점을 가지고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유망하고 좋은 직업이 미래는 뭐죠? 안 좋은 직업일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판사 검사는 진짜 좋았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음주단속 걸렸어요. 나 임마 무슨 판사야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잖아. 옛날에는. 지금 같아서 봐요. 판사가 음주단속 걸렸어요. 바로 구속입니다. 뉴스에 나고 그냥 완전히 뭐죠? 인생 망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 검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술집 가가지고 나 무슨 검사 그럼 술집 주인들이 뭐죠? 술값도 안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아서 봐요. 술값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뉴스에 나오죠. 어디 검사가 어느 술집 가가지고 뭐죠? 술 먹고 술점 먹고 돈도 안 줬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 검사가 해피한 게 아니라 판사 검사 마누라가 행복한 거래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무슨 검사야 그러면 대우해 주잖아요. 근데 검사들은 어디 가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맨날 야근하고 밤새 일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현재 서울대학 교수인 분이 자기 딸을 농고에 입학시켰어요. 농업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 뉴스 아세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가 농업고등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래 가장 유명한 직업이 농민이래. 그 사람이 봤을 때. 왜냐하면 이유를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사 검사가 지금 40대 50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23년은 더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이가 8년 10년 후에 변호사 돼봐야 갈 데 없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뭐죠? 변호사들이 뭐죠?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죠? 70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아이가 한 20년 지나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뭐죠? 다 은퇴하고 노는 땅 천지고 뭐 진출하고자 하면 다양하게 뭐요? 진출할 수 있는 신천지를 할 거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70대 이후에 공백 있잖아요. 40대, 30대 농사 안 짓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봤을 때 가장 유망하고 개척할 수 있는 분야는 농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농사지라는 의미에서 농고를 보냈대요.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라면 농사를 짓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삶도 뭐죠? 행복하고 윤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막 진짜 그 서울대학 교수를 그죠? 딱지치기 해서 따먹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래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가 이게 나왔죠 근데? 아무튼 연예인도 지금 뭐예요? 인기지만 보시면 그거 아세요? 요새 그 연예인도요. 보시면 유재석, 뭐 강호동 기본 2, 30년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예인도 지금 현재 그 앞서고 있는 애들이 2, 30년 동안 은퇴할 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 돼봐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시다발이만 하다가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 30년의 연예인들이 홀대 받고 바보 취급받을 때 연예인을 시작한 사람들은 뭐 현재 대우를 받고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연예인이 와 해가지고 대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아무튼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과거에는 뭐죠? 연예인을 거의 뭐예요? 노역인 수준으로 봐가지고 소멸시효가 몇 년짜리죠? 1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재밌죠? 4번 학원비
교육비는 뭐죠? 1년짜리입니다. 그죠? 이것도 뭐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우리 마을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도둑질은 뭐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학원비 안 내더라도 몇 년만 버티면요 1년만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된다 해서 1년짜리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면 되죠. 의식주 채권, 노역인, 연예인, 학원비 및 교육비는 뭐죠? 1년짜리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인데 이렇게 3년짜리, 1년짜리 요 단기 소멸시효 원리인 채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는 몇 년짜리가 되냐면 10년짜리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비를 안 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 원장님은 학원비를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근데 만약에 1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뭘 받았어요? 판결을 받으면 그때는 10년짜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중단이 나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죠? 중단이 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중단 사유가 나오는데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권리 행사라는 거죠. 그죠? 청구는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거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산을 뭐예요? 보존하는 거고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뭐죠? 돈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를 뭐가 돼요? 중단시키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풀었으면 밑에부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교재가 너무 자세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필요한 거 한번 보자고요. 1. 재판상 청구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이러한 재판상 청구가 되기 위한 소송은 1번 민사소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이유로 고소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형사소송만 걸었다.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습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뭘 제기해야 됩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2번 응소의 경우인데 소송에 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 임마 나도 너한테 반경을 가겠다. 이게 응소인데 원칙적으로 응소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아요.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자기가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기억 보시면 1번의 기억이죠. 읽어볼게요. 시효 중단 사유 하나인 재판상 청구는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위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르치지만 무슨 말입니까? 통상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이에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응소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효를 어떻게 해요? 중단되었음을 주장하고 법원이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였다면 그때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다른 거 안 읽어봐야 되고 넘기면 복잡한 말이 나오는데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오시면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이걸 그냥 타이틀만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이고요. 4번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석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죠? 중단시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길거리에 싸움한 거죠. 돈 내놔. 내가 언제 돈 빌려서 막 싸우다가 이제 둘이 야 여기 법원 있으니까 법원 들어가가지고 판사님한테 물어보자. 이게 뭐 임의 출석이에요. 이런 게 거의 없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손잡고 법원에 직접 가가지고 판사님 하면은 결국 뭐예요? 재판상 청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 출석은 뭐죠? 권리의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은 결국 이것도 뭐예요? 재판입니다. 그죠? 따라서 재판상 청구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5번 채고가 나옵니다. 일단 채고는 독촉이죠. 독촉이고 촉구니까 결국은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174조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채고는 6개월 내에 많죠? 재판상 청구만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요. 채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채고를 했습니다. 돈 달라고 뭐죠? 카톡을 했어요. 이게 채고죠? 그러면 소멸시효를 뭐예요? 중단시키는데 이게 그것이 소멸시효 중단시켰다는 효과가 확정되려면 6개월 내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채고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속해서 뭐하게 돼요? 흘러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채고를 하면 권리행사로서 소멸시효가 일단 뭐죠? 중단되지만 중단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하단에 보신 6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구별할 수 있나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압류, 압류, 처분, 가처분, 집행, 가집행. 아이고 이것도 뭐죠? 압류, 가압류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가 들어가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이 뭐죠?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압류와 처분은 뭐냐면 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처분,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예를 들어서 1억. 1억 채권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재판이 뭐죠? 1억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금전 채권이니까. 근데 아직 재판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재산을 떼돌리게 되면 나중에 승소에도 의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죠? 가압류를 하는 거죠. 뭐니까요? 금전 채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해줘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해주라는 판결이 뭐죠?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뭐예요? 집행할 수도 있고 처분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이거를 뭐죠? 또 빼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뭐예요? 가처분이고. 왜 이걸 가처분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뭐죠? 비금전 채권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집행도 확정 판결을 봤을 때 하는 거고요.
만약에 확정 판결이 안 됐으면 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붙는 것은 뭐죠?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종로 경찰서장이 촛불 집회 불허가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 행정소송이니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뭐 그 몇 달이 있어봐야 판결 나봐야 의미는 없으니까 뭐라는 거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가처분.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일단 확정 발견하기 전에 뭘 해주는 거죠? 임시로 그 정지를 행정명령을 뭐예요? 정지해주는 판결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가처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니라 뭐죠?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보다시피 압류든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다 뭐예요? 채권을 이행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의 7번째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뭐죠?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된다. 끝이고 내용은 한번 쪼르륵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중단됩니다. 그래서 첫째, 재판상 청구는 뭐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주의할 점은 뭐였습니까? 응소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졌다면 응소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절차를 참가한다. 세 번째, 지급 명령을 청구한다.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 출석.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뭐죠? 권리 행사니까 뭐죠? 소멸시효 중단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고도 권리 행사니까 중단인데 주의할 것은 최고한 후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중단 효과가 뭐죠? 유지가 되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의 행사로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고요.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38페이지 오시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나옵니다. 인적 범위 해가지고 169조가 나와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제3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죠.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우측에 보시면 예외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것은 뭐냐면 2번 보증채무의 특징입니다. 그제 339ペ중간에 동그랗게 2번 보증채무의 특징이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이 뭘 섰냐면 보증을 쓰면 이 병을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갑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을이 갑에게 권리를 행사했어요.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갑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병에게도 중단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병에게 재판상 청구를 했다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병에게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고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연대채무에 특칙해서 한 연대채무자인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도 일으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대채무라는 건 연대에서 채무를 진다는 말은 각각의 채무자가 전액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뭐예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뭐죠?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지역권의 시효 중단 기억나시나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도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것도 나중에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소멸시효가 뭐가 됩니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요 새로운 소멸시효 시작도 언제부터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채권이니까 몇 년이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겠죠. 그래서 9년이 됐을 때 뭐라 했냐면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소송이 제기됐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중단되면 그동안 지나갔던 건 싸그리싹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권리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언제 권리가 행사 가능하냐면 판결이 뭐죠? 확정돼야 그때 비로소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재판상 청구에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뭐가 됩니까? 진행한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파산 절차에 참가해서 넘겨보시면 파산 절차가 어떻게 해요? 종료 시부터. 뭐 지급 명령도 마찬가지 쭉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판결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번 압류, 가압류, 다번 승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예제 풀어볼까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X. 답은 뭐죠? 1번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러면 이제 1번이 답이잖아요. 그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신중하셔가지고 2번도 보시고 3번도 보시고 4번쯤 와가지고 이거 3번 아니면 4번인데 이래가지고 뭐죠? 틀린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번이 답인 것 같으면 용기를 가지고 그냥 넘어갈 필요도 있고요. 넘어가지 못하겠다면 반드시 문제지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1번이 답이었다는 사실을 체크하시고 2, 3, 4, 5번으로 가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주의하시 바라고 나머지 지문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정지해가지고 취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시효 정지된 뒤에 취지가 나오고 2번 취득시효에 의해 뭐가 나와요? 준용이 나오죠. 그러면 시효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179조에서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권리를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 거죠. 이건 멈춥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는요,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다가 법정 대리인이 취임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죠.
또 2번 부부간의 권리의 시효정지입니다. 부부간에는 돈을 못 받죠. 받아봤다 그 돈이고 쌈짓돈이란 말이죠.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혼인관계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면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녀 쪽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 30년, 40년 결혼 생활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다가 이혼하게 되면 6개월 내에는 처녀 쪽에 빌려준 돈 내놔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상속재산입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갑자기 그 뭐죠? 먼 친척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상속재산이 100억이래요. 띵와족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준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상속인인 줄 알아야, 그죠? 제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저의 권리를 뭐 할 겁니까? 행사할 거잖아요. 따라서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권리를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 없을까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사변이죠. 뭐 갑자기 서울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또는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권리 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고요. 이때는 몇 개월의 여유를 주냐면 한 달의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멸시효 정지는 몇 개월의 여유를 줘요? 6개월. 천재, 기타, 사변은 뭐죠? 1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소멸시효의 법률 효과 해가지고 1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서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학설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합니다. 기억할 것만 말씀드리면 자, 용익 물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용익 물권은 바로 소멸이 돼요. 뭐 하지 않아도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요. 또 주장하지 않아도 뭐죠? 20년이 되는 순간 바로 뭐 합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입니다. 근데 어제가 2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그 시점에서 바로 지상권은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고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남아있더라도 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된 거죠. 그 다음에 땅 주인이 20년이 됐으니까 너 지상권 소멸됐다라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절대적 소멸설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게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요때는 주장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지상권이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가 문제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뭘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소급표가 나와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때부터 채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에 소급표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럴까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의 이자는 내야 돼요? 낼 필요 없어요?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이자도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10년 된 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뭐가요?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10년 기간 동안도 채권이 없던 곳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무엇도 낼 필요 없어요?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하고요. 끝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멸시효 이익에 포기해가지고 일단 184조가 나오는데 읽어볼 건데요. 일단 결론은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결국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누굴요? 채무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다면 약자인 채무자가 항상 억압받겠죠. 그죠? 그래서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거고요. 또 만약에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면 누가 불리하죠? 채무자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배제하거나 연장하지 못하고 단축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4조 보시면 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2항 소멸시효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법률 행위로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는 없고요. 뭘 할 수 있죠?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 한 거죠. 작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도 문제에서 23번입니다. 소멸시효를 한 문제만 냈죠. 그죠? 한 문제만. 이러면 좀 가슴 아프죠. 그죠? 우리가 소멸시효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만 내면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내지만 한 문제. 많이 낼 땐 두 문제죠. 23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있다. X. D 바뀌어 있죠? 그죠? D 바뀌어 있습니다. 2번 부당수환이 가압류된 뒤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 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맞죠? 왜냐하면 가압류를 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압류 등기가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다면 가압류 안 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뭐가 돼요? 종료가 되겠죠.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X. 이거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거죠. 3년짜리, 1년짜리가 판결 확정되면 몇 년짜리가 돼요? 10년짜리. 근데 그러면 보증인의 채권도 10년으로 연장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비를 갑이 안 내 가지고 원장님이 뭐라 그러시자. 우리 그것에 대해서 뭘 썼어요? 보증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 1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갑에게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1년짜리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면요? 10년짜리로 바뀐다면 요 보증을 썼던 을은 완전히 뭐죠? 뒤통수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은 뭐죠? X죠. 4번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된다겠죠. 5번 시효가 정지한 때는 정시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지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중단이 들어가야죠.
그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시효가 중단한 때에는 중단 시까지 시효 기간의 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중단을 뭐로 바꿔서요? 정지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고 불과하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물권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권법 들어갈 때 좀 쉬고 들어가죠. 그죠? 쉬고 쉬었다가 물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